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법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법. 이 법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면요, 무드예요, 무드. 그래서 이 무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가정법이라고 했을 때 되게 법칙적인 느낌이 들고, 왜 형식적인 느낌이 들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 생각이지만 이 법이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주는 이미지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영어에서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무드라는 표현을 써요, 무드. 여러분, 이렇죠. 무드라는 게 뭐예요? 분위기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무드 좀 잡지 마 이럴 때 있죠. 이 무드는 바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조동사라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동사도 사실은 어떻게 표현이 되면요, 모달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모달이라는 게 바로 이 무드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가 go라고 하는 단어를 하게 됐을 때 그냥 가다죠. 그런데 이 가다라는 표현에다가 예를 들어 이게 can go 하면 어떻게 돼요? 갈 수 있다. 또 may go 하면 어떻게 돼요? 갈지도 모른다. 그쵸? 그 다음에 뭐예요? must go 하게 되면 뭡니까? 가야만 한다. 또 will go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동사의 그 느낌과 분위기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얘를 modal verb라고 해서 나중에 조동사를 하는데요. 그 개념에서 나온 게 이 무드예요. 그래서 이 가정법이라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법 문제를 공부하다 보면요, 문법을 공부하면 총 3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 indicative라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imperative. 그 다음에 세 번째가 subjunctive라는 표현입니다. 자, indicative는요, 우리가 한국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직설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imperative는 뭐라고 하냐면 명령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subjunctive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바로 가정법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봅시다. indicative라고 하는 건 왜 indicative냐? 이게 dict라는 게 이게 말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대로 있는 것이 전달된 데서 직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못생긴 애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그러면 그 직설법이에요, 가정법이에요? 직설법이죠. 왜? 있는 그대로 그 말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잖아. 야, 너 너무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마.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지 마. 이런 소리잖아요. 자, 그런데 선생님 같은 사람들을 보고 선생님 너무 못생겼어요. 그거는 직설법이에요, 가정법이에요? 가정법이죠. 오케이? 자, 장난이야. 자, 뭐냐면 가정법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보세요. sub, 밑에 있다라는 겁니다. 정트라는 게 뭐냐면 그것이 서로 연결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표면적에 있는 의미랑 그 밑에 있는 의미를 서로 연결해준다는 거예요. 자, imperative는 뭐뭐 해라, 뭐뭐 해라 라고 하는 거, 뭐뭐 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있는 게 명령법이다. 이렇게 3가지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게, 이 사실은 이 명령법 같은 경우에 순서를 좀 잘못 썼는데, 이 명령법 같은 경우에는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직설법, 가정법. 실제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됐었을 때, 이 직설법하고 가정법이 출제가 돼요. 그럼 명령법 같은 경우의 케이스에서는 해석만 할 줄 아시면 돼요. 얘는 수능시험 문제 잘 안 출제가 안 되고 학교 내신에서는 출제가 되는데, 이 직설법하고 뭐예요? 가정법의 영역. 이 직설법하고 가정법의 영역 조금만 다르게 씁시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직설법과 가정법을 비교했을 줄 아는 게 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명령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출제되긴 하지만 해석 정도쯤. 그런데 예를 들어 두 번째, 학교에서 만약에 서술형으로 배우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구문으로 배우게 되면 서술형 문제로 많이 출제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수능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비교하셔야 되는 건 뭐다? 직설법과 가정법 정도를 비교할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 이 정도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indicative랑 가정법인데 보십시다.
여기에서는 그러면 학교 시험 문제 나오면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직설법과 가정법을 구분했을 때 요 내용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가정법과 명령법을 비교했을 때 또 얘로 연결이 돼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정법 하면 뭐부터 생각나요? if 생각나거든요. 자, 그런데 이 if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if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의미도 있어요. 직설법도 있고 가정법도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어렸을 적에 여러분 이런 거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미술 시간에 뭐 했냐면, 야, 빨간 물감 네가 빌려주면 내가 파란색 물감 너한테 빌려줄게 그러죠. 이게 설마 얘가 진짜 빨간색 물감 필요하니까 야, 너 빨간색 물감 빌려주면 내가 파란색 물감 빌려줄게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정말로 그대로 내가 전달하는 거죠. 이때 같은 경우에는 직설법이겠어요? 가정법이겠어요? 직설법이죠. 왜? 내가 파란색 물감이 필요해요. 또는 빨간색 물감이 필요해요. 그리고 쟤도 파란색 물감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내가 그 조건을 내서 해주잖아. 야, 네가 만약에 파란색 물감이 필요하면, 빨간색 물감이 필요하면, 너가 빨간색 물감을 나한테 주면, 파란색 물감을 나한테 주면, 내가 너한테 이 물감을 줄게. 라고 했잖아요. 그거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도 있죠. 얘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 있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야, 우리 삼촌이 연예인이야. 막 이랬어. 그러면 뭐라고 해요? 야, 네 삼촌이 연예인이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래요. 그러면 진짜 연예인이었어. 근데 진짜 손에 장을 지져요? 안 지지죠. 그러니까 그때의 의미는 무슨 의미겠어요? 아, 가정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건 가정법이지. 왜? 내 손에 진짜로 장을 지지는 게 아니라 그만큼 뭐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겠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직설법이라고 하는 건 있는 그대로 그 표현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가정법의 경우의 케이스는 뭐 한다는 거예요? 아, 그 안에 있는 밑에 있는 의미를 사용하는구나. 그래서 비꼬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말을 표현하고 싶을 때 이 가정법을 많이 사용한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if라고 하는 게 여기서 포인트는 첫 번째, 똑같은 if지만 사용법은 다르다. 이게 1번 포인트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이런 겁니다. 가족법입니다. 우리가 명령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와라, 가라, 먹어라, 죽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명령하는 거죠. 그런데 뭐냐면 이 두 가지의 포인트는 뭐냐면 명령형임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이 될 때가 있어요. 이거를 그 학교 교과서나 이런 데 보면 뭐라 하냐면 명령형을 이용한 양보 구문 뭐 이래요. 그래서 보면 이때 이 양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뭐뭐뭐 하더라도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때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명령형의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의문사 WH가 나오고 여기에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게 되면 이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명령형이면 먹어라, 와라 하면 진짜 얘가 전달하는 거니까 인디케이티브잖아요. 그런데 이때의 명령형은 사실적으로는 뭐다? 가정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첫 번째 질서법과 가정법의 포인트는 뭐예요? 똑같은 if이지만 사용법은 다를 수 있다는 거. 그게 첫 번째 포인트. 근데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가정법과 명령법인데 서로 다른 느낌인 것 같지만 이 둘에서 있어서 명령법이라는 게 뭐로 사용될 때도 있다? 가정법처럼 사용될 때도 있다. 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용을 봤을 때 먼저 명령법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바로 직설법과 가정법의 개념을 배울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 두 가지 포인트를 아시면 된다. 실질적으로 학교 내신에서 나오는 경우의 케이스에서는 이번 경우의 케이스가 많이 나오죠. 서술형 문제로. 근데 1번도 나와요. 1번도. 그러니까 둘 다 그 의미의 함의성이 있기 때문에 알아도 되고, 얘는 실제 수능 문제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어디에서 나올 수 있어요? 해석을 할 때는 필요한 도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할 때 필요하니까 이 부분은 알아두도록 하자라는 거. 거기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 교재 페이지가 어떤 몇 페이지냐면 69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인데.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에요. 뭐, 명령형을 이용한 양보 구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명령형을 이용한 양보 구문이라고 했었을 때, 요 양보했다라는 건 뭐냐면 그 내용의 위치가 꼭 그냥 바뀌었다 하는데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고 그냥 뭐뭐뭐 하더라도 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러면 명령형을 이용한 양보 구문인데 어떻게 쓰면 되냐면요. 요게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동사 원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WH 클러스 WH 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주어 다음에 may 또는 이게 조동사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이때 may가 나오죠. may 해놓고 뭐 주어 플러스 동사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랬을 때 이때 요 WH절을 해석 어떻게 해주냐면 뭐뭐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이런 게 있어요. come. come when you may. 이렇습니다. 자, 보게 되면 이 may라고 하는 뜻에는요, 여러분 뭐뭐 할지도 모른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추측이라는 뜻도 있고요, 가능의 개념도 있어요. 근데 이때 여기에서의 이 명령형을 이용한 양보 구문에서 이 may는요, 뭐냐면 가능의 의미예요. 가능의 의미.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왜? 이거 분명히 못 오는 거 알아. 야, 너 오늘 올 수 있어? 파티에? 몇 시인데? 10시야? 그러면 내가, 나 12시까지 야근이야. 그런 거야. 그러면 이제 이미 알고 있지. 뭐야? 얘 못 오는 거 알고 있잖아. 그렇잖아. 그때 우리가 뭐야? 와라. 너 가능하다고 하면. 오케이? 너 가능하다고 할 때라도, 와. 어떻게? 그럼 너 환영해줄게. 너 환영받을 거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그 자체가 뭡니까? 지금 야 와봐 그런 거지. 네가 언제 온다 하더라도 뭐 하는 거예요? 환영받을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기에 may 뒤에 원래 동사 원형이 있어가지고 얘가 요 앞으로 간 거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앞으로 간 거다 이런 말 없어요. 그냥 얘는 얘대로 보고 얘는 얘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come 와라. 뭐가? 네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오케이? 네가 온다고 하더라도 너 환영해줄게. 무슨 말이야? 와라. 너 와봐. 너 온다 하더라도 뭐야? 환영해줄게. 이 자체는 뭐야? 얘가 이미 그 상황 속에서 올 수 없는데 일단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겉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주지만 실질적으로 이 친구가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에 있는 의미와 밑에 있는 의미가 서로 다르다라고 해서 이걸 가정법 분류로 집어넣은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come what it may. I will buy it.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동대문 시장에 갔는데 옷을 그지처럼 입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동대문 시장 가면 되게 예쁜 것도 많고 그러니까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딴 데 행수를 보더니 못 사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뭐 했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물어볼 수 있잖아. 그때 이렇게 하는 거야. Come, what it may? I will buy. 야, 그것이 말해봐. 그냥 come what it may. 뭐 태양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come what it may. 야, 그거 말해봐. 내가 그거 살게. 그것이 올 수 있는 와봐 말해봐. 이 come이라고 하는 게 다의적인 표현을 해주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 뭐냐면 야, 그것이 얼마나 나간다 하더라도 나 살게.
근데 실질적으로 이 상황이 뭡니까? 그것이 얼마나 나간다고 하더라도 잘 산다는 게 내 자존심이 무너졌으니까 그걸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말한 것과 그 안에 있는 내포적인 의미는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문제가 출제가 잘 되기 어려운 게 왜 어렵냐면 이건 상황적인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면 학교 내신이나 수능에서 낸다고 해봤자 이 정도밖에 낼 수가 없어요. 요 두 가지는 낼 수 있는데 웬만해서 낼 수 없어요. 평가원 출제 매뉴얼 지침에 있어서 조금 문제 있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때도 있잖아요. Come when you may. 게임할 때 그 사람이 계속 나 따라가다 죽여. 그럼 내가 걔한테 시비 걸지. 막 시비 걸어서 현피 뜰까? 막 그래요. 싸우자. 그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야, 네가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 죽여줄게. 와봐. 네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 죽여줄게. 진짜 죽인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가정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I will kill you, I will buy, you're welcome라는 게 표면적으로는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상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 그것이 안 될 수 있는 상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정법으로 분류한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이 이런 거예요. 위에 보게 되면 명령법에 보면은 C에 study hard 이러죠. 이때 동사와 study에다 현관표 치시고 이 명령법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밑에 있는 이 F의 형태의 내용은 명령이지만 명령형이 아닌 구문.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된다라는 거죠. 자, 뭘 보실 거냐면 우리가 B와 C를 볼 건데 A부터 갑시다. A를 보게 되면 직설법인데 I love you 라고 하잖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렇죠? 나는 너를 사랑해. 그 자체는 뭡니까? 직설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거는 B와 C를 볼 겁니다. B와 C. B와 D를 보고, 그 뒤에 있는 밑에 있는 E와 G는 나중에 볼 겁니다. 자, 먼저 B와 C. 자, 아까 전에 지금 봤던 게 이제 명령형이지만 가정법도 사용될 수 있다는 개념을 봤고, 그럼 두 번째 개념에서 우리가 정리를 했었을 때 이런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 if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의 의미가 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이해하세요. 이 if라고 하는 건 뭐 조건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가정일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되겠죠. 자, 문장에서 if you pass the exam I will buy a car to you 이랬어요. 자, 이때 예를 들어서 공부를 지질나게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선생님도 옛날에 우리 아버지께서 제가 너무 공부 안 하니까 영훈아 네가 만약에 전교에서 정승수에서 많이 성장을 많이 하면 아빠가 너한테 10만 원 줄게 그랬어요. 봐봐. 그랬을 때 뭐냐면 if you pass the exam, I will buy a car to you, or I will give money to you.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봐봐. 이거를 만약에 가정법이라고 하면 뭐야? 아빠가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이 패스 exam인데 니는 시험에 통과하지 못할 거야. 이런 식의 의미가 된버린 거예요. 가정법이 돼버려요. 왜냐면 가정법은 이 자체 네가 통과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정법을 쓰는 건데 조건은 뭡니까? 네가 시험을 통과한다면 그 내용 똑같잖아요.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을 못 믿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말이 맞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질게라고 했었을 때 그 말을 못 믿기 때문에 내가 장을 지지지 않겠다는 소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만약 이걸 가정법이요 그러면 이 아빠가 아니지. 그런데 선생님이 옛날에 대학교를 갔는데 아버지께서 그랬어요. 영훈아, 네가 만약 대학을 가면 아빠가 고1 때였어. 고1 때인데 고1 때까지 공부 지럽게 했거든요. 아빠가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만약에 네가 대학을 가면 오피스텔 자취할 수 있게 제가 집에서 나가고 살고 싶었거든요. 오피스텔 그리고 1,000만 원 그 다음에 자동차 한 대, 진짜 자동차 한 대 이렇게 3개 준다 그랬어요.
대신 조건은 우리 형을 데리고 가야 됐어요. 왜냐면 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우리 형을 데려가요. 근데 제가 결국 대학을 갔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오피스텔하고 1,000만 원 더 주셔야죠. 그랬어요. 그때 아버지가 계약서 갖고 와. 계약서가 없어가지고 뭐 그냥 못 놀았어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면 계약서 쓰셔야 돼요. 얼마 전에도 또 이런 일이 똑같이 벌어졌어요. 어쨌든 그럼 두 번째 가정법. 그럼 가정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If you were me, I would kill myself. 자, 이랬을 때 If you were me 했을 때 만일 내가 너라면, 너가 만일 나라면 나는 내 자신을 죽었을 텐데 그래서 자살했을 텐데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요 자체가 이런 거죠. If I 요런 식으로 합시다. 요것보다 요게 조금 더 여러분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in the sky. 뭐 하늘로 to the sky 합시다. 내가 만일 새라면 나는 하늘을 날 수 있을 텐데 이 나라는 사람이 뭐예요? 인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만일 새라면 가정하는 거죠. 알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요때는 가정이고 요때는 직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비교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여기 부분에서 조건에 대한 내용과 가정의 내용이 이렇게 다를 수 있겠구나. 이 정도 보시면 될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때는 뭡니까? 직설이고 이때는 뭐예요? 가정인 거예요, 가정. 자, 그런데 요 내용에서 조금만 더 가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 어디까지 갈 거예요? 요 개념, 우드, 쿠드 개념 볼 거예요. 가정법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못 하시는 게 뭐가 있냐면 이게 잘못 배웠는데, 자, 가정법에서 여기에 우아가 나오는 이유는 얘 우드가 뭐야? 과거지. 얘가 우아가 나오는 이유는 얘 우아가 쿠드지. 이거 시제 일치해 준 거야 라고 해가지고 배워요. 그런데 그런 개념 없어요. 시제 일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선생님이 도대체 우드, 쿠드의 개념은 뭡니까? 이게 질문이거든요. 우드와 쿠드의 개념은 뭡니까? 그럼 보십시다. 우드와 쿠드는 이런 거예요. 약간 한국말 어투로 하면은 제 생각 봅시다. 예를 들어서 Can you close the window? 이것과 Could you 다 배웠어요. Close the window 했을 때 어떻게 더 공손한 표현이에요? 밑에 있는 게 공손하다고 배우죠. 그런데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could, would, might는 약간 흐리는 느낌이에요. 흐리는 느낌. 할 텐데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편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 친구가 와가지고 선생님 제 남자친구 멋있죠? 그런 거예요. 지 여자친구 정말 예쁘죠? 그랬는데 제가 야 진짜 예쁘다 그랬어요. 그거 뭐예요? 얘도 그쵸 진짜 예쁘죠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근데 얘가 선생님 제 남자친구 또는 제 여자친구 예쁘죠? 잘생겼죠? 그랬는데 제가 그래 잘생겼다 이랬어요. 이렇게 흐리는 표현 썼어요. 그러면 이랬을 때 이 느낌이 뭐예요? 그 듣는 사람이 뭐야 내 남자친구 못생겼다 그런 건가? 내 여자친구 안 예쁘다 그런 건가? 이렇게 들릴 수 있겠죠. 요때 그 느낌이 바로 우드와 쿠드의 느낌이에요. 약간 흐리는 느낌. 그러니까 봐봐요. Can you close the window 하면은 약간 도시남 같은 느낌 들어요. 무슨 차도녀 같은 느낌 들어요. 너 창문 좀 닫아줄 수 있어? 이런 느낌인데 Could you close the window 하면은 너 창문 좀 닫아줄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약간 느낌이 어떻게 더 공손해 보여? 이게 더 공손해 보이죠?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 이때 우드와 쿠드는 뭐다? 얘와 얘에 대한 시제 일치가 아니라 아니에요. 얘는 뭐예요? 이때 우드와 쿠드는 그 자체 분위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시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봐봐요. 얘가 선생님 그러면 요건 뭐겠어요? 현재죠. 얘 뭐예요? 현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외운단 말이야.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 나오고 그 다음에 쉼표하고 주어 다음에 could, would 다음에 동사 원형, 가족복하고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접근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지금 얘는 그럼 결국 이 상황은 어디겠어요? 현재겠죠, 현재. 현재. 그리고 여기도 뭐겠어요? 현재겠죠. 그럼 봐봐. 내가 만일 너라면, 너가 만일 나라면, 이거 이상하다. 걸리죠. 만일 내가 너라면, 내가 자살할 텐데, 이랬어요. 그랬을 때 봐봐. 내가 자살하려면 먼저 뭐가 돼야 되겠어요? 너가 먼저 돼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현재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요? 과거. 얘가 현재. 내가 과거에 새였다면 내가 지금 날 수 있을 텐데 내가 날려면 뭐가 먼저 돼야 돼요? 새가 먼저가 돼야 되겠죠. 이게 뭐겠어요? 그래서 과거. 그래서 현재.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기가 뭐에 쓰인 거예요? 가정법 과거 쓰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뭐다? 가정법 과거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가정법 과거까지 개념하고 다음 시간에 어느 개념 갈 거냐면 이 워의 개념은 도대체 무슨 개념인지 그거 잠깐 하고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그 개념 접근하면서 혼합 가정법까지 해가지고 가정법 내용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